자, 첫 번째 질문이 13번이었습니다. 13번은 다음에 임의의 실수 x라는 말 자체가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고요. 항상 등식이 성립합니다. x한테 뭘 대든지 간에 등식이 성립하는데 1차식이라고 하는데 그 1차식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1차식의 값을 ax 플러스 b라고 놓고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러면 ax 플러스 b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 a제곱 x의 제곱 플러스 2abx 플러스 b제곱까지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거는 요거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이 앞에 거와 뒤에 걸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x라는 문자 대신에 x의 제곱만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배에서 빼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 그럼 이차함 계수의 값이 a제곱과 a가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a제곱과 a는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1차식이 되려면 a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0이 아니면 오로지 될 수 있는 건 1밖에 없나요? a가 1이었을 때 마이너스 2ab라고 하는 녀석과 1차함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2인가?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누가 되는 거지? 네, 끝난 것 같습니다. 답을 쓸 때는 a, b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구하는 게 1차식이니까 답은 x-1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은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빈칸을 정확하게 읽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는 33승, 66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100승하고 200승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건 7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7이라는 숫자는 8-1이고 8이라는 녀석의 값은 여기는 2랑 관련된 게 2의 3승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문제는 fx라고 하는 요 66차식을 x-로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근데 몫의 값은 정확하게 구하라고 한 적은 없네. 나머지만 구하면 된다고 얘기하네.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나머지는 누구죠? 아예? 나머지는 나머지 정의로 구할 거잖아. x-로는 나머지니까 나머지는 누구죠? x-로 나누기 할 때는 이게 0이 되는 숫자인 1만 대입한 게 나머지였죠? 그래서 1만 대입하면 되죠? 나머지 6인가요? 아예 왜 갑자기 뇌 속이 정지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가에 들어가는 건 6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가의 값도 지금 6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x라는 문자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한테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나를 집어넣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나요? 문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여기 왼쪽에 있는 이 fx를 얘를 이렇게 둔갑시키려면은 x한테 무엇을 대입하면 되는지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 같아. 거기까지 됐나요? 그렇다면 x한테 무엇을 대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2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 앞에 있는 2의 백승 같은 경우가 2 곱하기 2의 99승이라고 쓰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값은 2 곱하기 2의 3승의 33승이라고 쓰는 것도 이해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뒤에 있는 2의 200승이라고 하는 숫자는 4를 밖에 따로 쓰겠다는 얘기는 2의 제곱을 따로 쓰니까 2의 198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값은 4 곱하기 2의 3승에 66승이라고 할 수 있나? 네. 지금 아예 이해되는 거 맞아요? 네. 이 문제 요구하는 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살짝만 눈치채서 푸세요라는 질문이었거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요구한 거는 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을 대입한 거야? x값 대신에? x값 대신에 집어넣은 게 지금 2의 3승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해된 거 맞으세요? 2의 3승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에 들어가는 건 2의 3승 8을 집어넣었습니다. 8을 집어넣었을 때 나에 있는 숫자는 8인 것 같고 가에 있는 건 6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7이 되는 이유는 x-1한테 8 대입했으니까 7인 거네. 그랬을 때 가에 들어간 숫자는 6입니다. 가에 들어간 건 6이고요. 나에 들어간 건 8입니다. 6의 제곱 8의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64여서 답은 100입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9번. 19번이라고 들었어요. 19번. 19번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면 A, B의 값을 결정하세요. 앞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일단은 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은 대입할 생각이거든?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여기까지는 되신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숫자를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x 플러스 1만 두 개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a, b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b는 하고 정리했으면 되나요? 지금 b의 값은 2항 했더니 a-2가 될 것 같고 이제 a-2라는 녀석의 값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다시 집어넣어 줄 겁니다. b 값 대신에 다시 대입을 해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3차식의 개수의 값은 13a, a-2가 개수값인가? 네. 그런데 x 플러스 1 값이 인수인 거죠. 네. x 플러스 1이 인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겠네? x 플러스 1 인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지금 조립제법 하는 중입니다.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되신 거 맞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뭘 확인했냐면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b는 하고 정리했더니 이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여기는 이 3차식의 값이 x 플러스 1 값이 인수고 x 플러스 1로 나누겠더니 몫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2x a-2의 값이 몫인 걸 확인했나요 지금? 그 나머지는 0이고요.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은 x 플러스 1이 두 개 있는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입니다. 이 x 플러스 1은 양쪽에서 약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여전히 0이 나와야 되나? 이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a가 누구라고요? 그럼 b의 값은 1인가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네.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준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여서 저번 시간 안 풀어준 건데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한 다음에 문제 풀기.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저는 24번. 24번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2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2번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그러고 최고차항 개수의 값이 양수가 되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 fx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 양수인 것만 알고 있지 1차식인지 2차식인지 몇 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fx라고 하는 다항식이 최고차항 개수와 양수인 그 다항식이 몇 차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fx라는 식이 1차식이라고 한다면 등식이 성립하려나? 왼쪽은 1차식을 집어넣어서 3승하면 몇 차식이죠? 3차식. 오른쪽은 1차식을 집어넣었더니 x의 제곱을 곱하면 이거 3차식이겠죠. 그 뒤에 것들은 2차 이하의 식이지만 요게 차수를 결정하고 최고차 차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함수는 1차 함수면 양변이 3차 함수로 똑같은 식이겠네요. 3차식 차수가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이 2차식, 왼쪽에 2차식을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2차식을 대입하면 좌변이 몇 차죠? 6차? 그런데 이건 몇 차가 되는 거야? 4차? 그럼 6차고 4차이기 때문에 차수는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3차 이상을 대입해도 차수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fx는 누군지 몰랐지만 1차 함수인 건 알고 있습니다. fx가 지금 1차식이기 때문에 모르는 1차식이어서 지금 ax 플러스 b라고 놓으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항등식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입해서 3승을 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값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의 세제곱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ax 플러스 b한테 4x제곱을 곱했으니까 4ax의 세제곱 플러스 4bx의 제곱인가? 뒤에는 8하고 결합했고요.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을 수 있는 a를 알고 싶습니다. a는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a의 3승인가 왼쪽은? 오른쪽의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4a입니다. 양수 a가 누구면 등호가 성립하죠? a 값 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a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될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현주도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 식에서 이제 나는 b만 알았으면 좋겠는데 b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 상수항이 b의 3승인데 그게 1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b의 값은 1인가요? 그래서 다항식 fx라는 녀석은 항등식을 이용해서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fx 값은 x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나머지가 1이 맞나요? 아예 맞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죠? x에 누군가로 나누기 할 때 그 값이 0이 되는 x를 집어넣습니다. x가 0이 되는 x의 값 0이기 때문에 0을 집어넣은 게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0을 집어넣은 나머지의 값은 1입니다. 두 번째, fx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4다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이네. 최고차항 계수의 값 2가 되겠네요. 됐나요? 세 번째는 fx를 3번 곱한 녀석의 값을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새롭게 구해보려고 합니다. 문제 요구한 건 지금 2x 플러스를 3승한 녀석의 값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지금 나누기 하게 되면 몫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나머지의 값은 cx 플러스 d라고 놓고 나머지를 구할 생각입니다. 양변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cd 값 구할 수 있겠죠? 플러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좌변은 27이고요. 1 대입했더니 오른쪽은 c 플러스 d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왼쪽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다 지워지고 마이너스 c 플러스 d입니다. 두 식을 더했더니 d의 값은 14? d의 값이 13이면 c의 값은 14인가요? 그래서 나머지 값은 14x 플러스 13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4번. 24번으로 갔습니다. 24번은 다항식 px하고 최고층 계수가 1이 되는 3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px는 몇 차인지 모릅니다. 최고층 계수가 1인 3차 다항식인 건 알고 있습니다.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항등식입니다. 나는 3차 시기값을 제곱한 거랑 또 3차 시기값을 제곱한 걸 더했으니까 좌변은 몇 차식이죠? 네, 좌변 6차식일 겁니다. 좌변 6차식인데 x제곱 마이너스 x를 곱했을 때 px랑 곱했을 때 똑같다고 하니까 px는 몇 차식이죠? 3차. x의 제곱의 값을 3승하게 되면 그건 x의 6승입니다. x의 제곱과 x의 3승을 곱하게 되면 그건 x의 5승입니다. 그래서 px의 값은 4차식인가요? 네. px의 값이 4차식인 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px의 값 구해가지고 px가 누군지 구한 다음에 qx로 나누기 한 나머지 값을 구하고 3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근데 난 지금 모르고 있는 거는 qx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qx가 누군지 모르니까 qx를 가정하면 좋겠는데 qx를 가정해보자.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고
이차계수, 1차계수 상수항의 값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끔찍하다. 여기다 지금 x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다음에 제곱을 해야 되고 그냥 제곱도 해야 되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직접 대입해서 항등식을 풀어도 돼. 직접 대입해서 항등식을 풀어도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x-1이죠? 0하고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죠? 일단 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0 대입했더니 q1이라고 한 녀석의 값을 제곱한 것과 값을 제곱한 것과 q0의 값을 제곱한 녀석이 지금 0 대입한 거지? 이 값이 누구라고요? 쌤이 양변의 x값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오른쪽에 0 되는 거죠? 0이 된다라고 설명하고서 되물었는데 왜 고민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변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양변에 1 대입했더니 좌변에 있는 값은 q2의 값이 될 것 같고 1 대입했으니까 q1의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누구죠? 네, 오른쪽은 1 대입하면 0이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제곱해서 더해서 0이라고 한다면 실수의 값들은 제곱해서 더해서 0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둘 다 0이라는 얘기죠. 제곱해서 더한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두 숫자는 다 0이라는 얘기죠? 알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지금 니네들 반응 속도가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거든? 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질문했을 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Q1의 값도 0이고 Q0의 값도 0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 식은 그렇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이 0이기 때문에 Q2의 값이 0이고 Q1의 값도 동시에 0이라는 얘기네. 그럼 QX라는 녀석의 값은 0, 1, 2를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QX라는 녀석을 이렇게 잡고 대입했으면 너무 힘들 뻔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것들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다고 하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무엇을 알고 있죠? 거의 무서운 친구들, 소름 끼치는 친구들 무엇을 알고 있나요? QX의 값은 누구를 인수로 갔죠? X-1, X-2. 네,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X가 인수고 X-1이 인수고 X-2가 인수라는 얘기군요. 이걸 먼저 밝힌 다음에 풀어야지 아까처럼 xs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풀면은 산수가 어마무시했을 거야. 이걸 먼저 눈치채세요 라는 질문이었어. 이거 눈치 못 채면 돌아가야 돼. 일단 눈치는 이제 챘고 이런 녀석의 값을 다시 대입하려고 해. 다시 대입하게 되면 좌변값은 x 플러스를 대입해서 제곱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x 플러스를 대입한 게 이건가요? 네. 이 녀석을 제곱하세요. 그리고 그냥 제곱하세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공통인수가 있니? 뭐가 공통되는 거야? x의 제곱과 x-1 제곱이 공통되나요? 공통되지 않은 녀석의 값은 앞에서는 x 플러스 1 제곱이 남고 뒤에서는 x-2의 제곱이 남는 거죠? 근데 문제 우리한테 시킨 거는 x 곱하기 x-1로 앞에 묶어줬네? 그것들을 제외한 게 px라고 얘기한 거구만? 그럼 그것들을 제외한 녀석의 값이
xx-1이 남고 이거 산수 좀 해버릴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인가? 네. 이거 플러스 5예요?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결국 px라는 녀석의 값은 요 값이 px인 모양인데? 됐죠? 문제 요구한 거는 px라는 녀석의 값을 px를 qx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지금 px라고 xx-1 곱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qx로 나누기라고 이거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구하시라고요? 그럼 나누기 하게 되면 x하고 x-는 약분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요 2차식만 이걸로 나누기 하면 되겠네요? 나누기 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값을 x-2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나누기는 하면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1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는 숫자인 건가? 네. 제일 처음 목색값은? 2x. 느낌이 좀 싸하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뺐습니다. 뺐더니 2x 플러스 5는 내려섰습니다. 이번에 목색값은 2x-4로 뺐습니다. 뭐가 남죠? 우리가 지금 구한 나머지 자체가 9가 나와버렸네? 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나머지한테 지금 3을 갖다 대입하면 54가 나온다는데? 왜 이러지? 잘 푼 것 같은데? 요게 약분하면 안 되나 보다. 약분하면 큰일 나나 본데?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px라고 하는 4차식을 qx라고 하는 3차식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가 필요했죠? 3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는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2차식이나 1차식이 나올 수도 있죠. 직접 나누기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직접 나누기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아이고야. 맞게 한 것 같은데? 산수가 틀렸나? px를 qx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구하세요. qx의 개수는 실수입니다. 난 답이 9였으면 좋겠는데 뭐가 다른가? 다시 해볼게. px의 값이 x하고 x-를 곱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입니다. 전개하려고 합니다. 전개하게 되면은 2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제곱도 있네? 그럼 마이너스 3x제곱이니? 그 다음에 1창이 하나밖에 없나요? 저거 7x제곱. 어디 잘못 썼어? 7x제곱 같은. x제곱. 2x제곱에 그러네. 2x제곱에 5x제곱도 있으니까 7x제곱인가요? 3제곱. 아이고야. 선생님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제 맞게 썼나? qx 값도 구해봅시다. q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거기다 x를 곱했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인가요? 2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7x의 제곱 마이너스 5x를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로 나누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차이 목세값은 2x? 2x의 4제곱 2x 곱했더니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뺐더니 2x의 세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5x입니다. 이번에 목세값은 2?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4x 뺐더니 9x의 제곱 마이너스 9x인가?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이 나머지 값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3대 나머지한테 3대2 뺐습니다. 앞에 건 81이고 뒤에 거는 27? 네. 빼면은? 약분해서 풀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풀면 잘못된 답이 나와버리네? 직접 나누기를 해야 되겠군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5번 25번으로 갔습니다. 25번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하네요. 최고층에서 1인 4차다 항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F한테 4를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F를 정확하게 밝힌 다음에 4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주어진 녀석은 제일 처음에 이 값이 누구래요? 마이너스 네. 지금 가에서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나머진 거죠? 두 번째는 나머지를 또 구하라고 하는데 4차식을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네? 그러면은 fx라는 4차식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건 숫자일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왼쪽에는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상수인데 2차식으로 나누기 한 게 나머지 1차가 아니고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구만? 네. 근데 이거는 누굴 대입할 수가 없지 않아? 대입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할 수 있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구나. 요게 인수분해가 됐으면은 쉬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바람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인 것 같아. 그렇다면은 이 숫자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군지 똑같은 녀석이 나온다고? fx라고 하는 식을 최고 챙겨서 1인 4차식인데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몫의 값이 있을 건데 나머지 값이 1차식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 값이라고 이 숫자랑 동일하다고요? 네. 그 특정한 숫자를 r이라고 놓겠습니다. 나머지니까요. 근데 밑에서는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는데? 나눠 떨어지면 인수 정리에서 누굴 대입할 수 있죠? 0하고 마이너스 0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겠죠? x하고 x 플러스 1이 인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0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할 거죠? 이해되신 거 맞죠? 제일 처음 0 대입했습니다. 0 대입하면은 f1 마이너스 5의 값이 누구라고요? 두 번째 건 마이너스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이게 또 0이라는 얘기인가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때문에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 근데 인수정리를 쓰려고 봤더니 1 대입하면 5고 0 대입하면 5라고? 이걸 어떻게 소화하지? fx는 4차식인데 우리는 나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지? 저번에 한번 설명해 준 것 같은데 1, 2, 3 대입에서 0일 때도 있고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일 때도 있고 1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7, 3 대입하면 10 그것도 예를 들어준 것 같은데
지금은 0대2방과 5 나오고 1대2방과 5 나온다며. 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풀라는 얘기거든? 최고차계수는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쌤 생각에는 x-1 또 다른 식이 누군가 2차식이 더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또 다른 2차식이 누군지 모르겠어. 하지만 뒤에다 플러스 5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쓰면 0대2 하면 5, 1대2 하면 5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는 여기는 2차식이 최고차계수는 4차식의 최고차계수가 1이기 때문에 요건 지금 최고차계수가 1인 2차식이겠네. 뒤에는 여기는 1차식 1차항과 상수항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납득이 됐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녀석과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기 한 나머지가 똑같다고 했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걸 가정해볼까? 이렇게 나오자. 이렇게 놓으면은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볼까?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건 2인가요? 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요렇게 된 게 나머지 r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랑 나머지 길수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은 이걸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이 fx의 값을 이걸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좋은 방법이 없나? 전개해서 직접 나누기 해가지고 나머지 똑같다고 놔버려? F한테 4를 대입하세요. AB가 누군지 맞춘 다음에 4를 대입하세요. AB, R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기 했을 때 R하고 똑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서 푸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한데 산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선생님 산수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야 지금. 새롭게 접근하자. 이렇게 하면 산수가 되게 많을 것 같거든? 이렇게 하면 산수가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 새롭게 접근해 볼게요. 가라고 하는 말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가에 있는 거는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하면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는 거죠. 똑같은 fx라고 하는 식을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은 몫의 값이 있을 거고 나머지의 값도 동일한 나머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여기까지 지금 맞죠? 그러면
fx에서 숫자 r을 빼준 녀석은 x 플러스 1 곱하기 q1x로 쓸 수도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q2x라고도 쓸 수 있나요? 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fx라는 것 자체는 구하기가 어려웠거든? 이거 구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fx보다 r만큼 작은 녀석이 누군지를 구하는 건 쉬울 것 같아서 fx보다 r만큼 작은 걸 구해버리려고요. fx보다 r만큼 작은 녀석은 x 플러스 1이 인수인 거니? 네. x제곱 마이너스 3이 인수인 거니? 그러니까 이 녀석은 x 플러스 1도 인수고 x제곱 마이너스 3도 인수인 거죠. 근데 다른 한 녀석의 인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한 녀석의 인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여기에 이걸 대입해 볼 생각입니다. 이런 미수가 아까는 선생님이 A, B, R까지 문자가 3개 있어서 좀 풀기 불편했는데 문자의 개수는 이렇게 풀게 되면 A하고 R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 대입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1 대입하면 5고 0 대입하면 5라고 하니까 먼저 1부터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하면 F1의 값은 5, 5-R의 값이 나 지금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그 다음은 0 대입하고 있습니다. 0 대입에도 F0의 값은 5가 되고 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곱하기 A인가? 네. 2개 연립하려고 합니다. 뺐습니다. 뺐더니 오른쪽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인가? A는 마이너스 4? 됐나요?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은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여기다 대입하겠다가 오른쪽이 12죠. 그럼 R이 누구죠? A한테 마이너스 4를 대입했더니 오른쪽이 10이라서 R이 누구냐고요? 마이너스 7인가요? 이제 그렇다면은 내가 필요한 건 fx한테 4만 대입했으면 좋겠는데 fx의 값이 누구라고?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 값이 마이너스 4라서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 7일 건데 플러스 7을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7인가요? 네, fx는 다 구했습니다. 하고 싶던 게 4 대입하고 싶었나? f한테 4 대입하겠습니다. 4 대입하면 앞에 거 다 지워져요? 마이너스 7만 남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처음 시도는 fx를 구하려고 봤더니 문자가 a하고 b하고 r이 있어서 산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fx-r로 잡은 다음에 문자가 a하고 r만 있게끔 해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게 산수가 편리해 보여서 중간에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해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 정리 풀린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통수학표를 펴주세요. 저번 시간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설명했죠. 위치 관계 전까지만. 그리고 밑에는 유제 문제 푼 것 중에 모르는 게 있던가? 없었어? 아예는 하고 있는 추워가지고 계속 끼고 있는 거야? 그거 하고 있으면 손이 따뜻해져? 쌤 낚시 갔을 때만 핫팩을 사용하는데 손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아예 아빠는 취미를 뭘 가지고 계셔?
자, 위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직선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녀석의 값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둘의 위치 관계는 평행하다. 직선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지면 우리는 직선 두 개가 일치한다.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특히 수직인 상태에서 한 점에 만날 때 우리는 수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수직인 녀석은 한 점에 만나는 거에 범주에 포함되긴 하는데 수직인 것만 좀 특별해서 별도로 더 보려고 합니다.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직선은 저번 시간에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바로 읽을 수 있는 식이 표준형이었죠. 네. 선생님이 지금 m-x 플러스 n-로 지금 서로 다른 직선을 표현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은 평행하려나? 네. 기울어진 정도는 m값이 지금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기울기가 똑같으면 평행할 겁니다. 하지만 일치할 때도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일치하려면 기울기만 똑같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동일한 식이 돼야지 일치하겠죠. 그래서 y절편도 같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평행할 때는 y축과마다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y절편 값은 같지 않을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어진 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기울기는 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네. 그럼 수직이었을 때만 좀 들여다보면 되겠네. 수직일 때는 좌표 평면상에 선생님이 이런 선 두 개만 그려볼게요. 첫 번째 이런 선 하나 그렸고요. 원점에서 수직이 되는 선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둘의 관계는 수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1만큼 가면은 위로 얼마만큼 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 점 좌표 1,m이라는 얘기인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때 여기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여기까지 전혀 문제 없죠? 그런데 쌤은 여기가 지금 수직이었으면 좋겠거든. 여기가 수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만큼의 가게 크기를 점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이만큼의 가게 크기는 x라고 표현한다면 점과 x를 더한 건 90도인가요? 여기가 90도가 되려면은 여기 각은 다시 점이 되는 건가? 그럼 여기는 90도였을 때 점하고 x를 더한 게 지금 90도겠네? 그때 이 삼각형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삼각형을 여기다 그릴 수도 있는데 쌤이 일부러 여기다 그려보려고 합니다. 두 삼각형이 합동인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점하고 x를 더해서도 90도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점하고 x라는 각일까? 여기까지 납득되셨나요? 그럼 혹시 이 점 좌표 누군지 알겠어요? M, 1. 마이너스 1. 그러겠네요. 여긴 마이너스 n,1이겠네요. 여기 길이가 m이고 여기가 1인데 2, 4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n,1이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n,1과 원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볼까? 마이너스 m,1과 원점 사이의 기울기는 원점에서 m을 빼면은 자, 기울기가 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두 직선이 수직이었을 때는 이 기울기와 기울기의 관계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관계 있나요? 네.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었을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었을 때는 기울기의 곱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형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쓴 게 는 0으로 정리되는 게 일반형. 또 다른 직선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a-x, b-y, c-라고 또 다른 직선을 표현했습니다. 두 개의 직선은 표준형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을 표준형으로 바꿔 쓰려고 합니다. b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니까 b로 나누게 했더니 y의 값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가요? 네. 마찬가지 두 번째 직선도 표준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표현한 녀석에서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울기가 똑같은 것부터 써보자. 기울기가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b분의 a하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똑같아야 되죠? 기울기가 똑같을 때는 얘네가 똑같을 때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달랐을 때는 얘네가 같지 않았을 때 기울기는 같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 쓴 느낌이 들지? 맞게 썼나? 수직이었을 때는 기울기의 고백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평행할 때는 y절편도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행할 때는 y절편이 달랐으면 좋겠고 일치할 때가 y절편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된 거 맞나요? 네. 지금 앞에 거 표준형과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문제 풀 때 우리는 이걸 사용하진 않습니다. 일반형으로 주어진 건 일반형으로 해석을 해야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풀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형은 일반형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바꿔보겠습니다. 기울기가 똑같다고 한다면 얘네들을 지금 플러스라고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기울기가 똑같았을 때는 선생님이 여기 있는 분자의 값을 바꿔줘도 되나? 2분의 1과 6분의 3은 똑같나요? 근데 이거 두 개 바꿔도 괜찮니? 3분의 1과 6분의 2는 똑같나요? 대각선끼리 숫자를 교체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교체하겠습니다. A-라고 한 녀석과 B라는 녀석의 위치를 교체하겠습니다. 그럼 교체하게 되면은 A-분의 A라는 녀석과 B-분의 B가 똑같다고 써도 되겠죠? 이때가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군요. 밑에 것도 기울기가 똑같다는 의미는 X 앞에 거의 개수를 나누기 한 거, Y 앞에 거의 개수를 나누기 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구만.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게 똑같으면은 평행합니다. 또는 일치합니다. 하지만 얘네가 똑같다고 하는 건 뭐가 똑같다는 얘기겠어? 플러스라고 바꾸고 이거 두 개를 위치를 바꿨으면 B-분의 B하고 C-분의 C가 똑같았던 걸 요걸 얘기하겠죠? 하지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B-분의 B하고 C-분의 C는 같지 않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린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야, 다 똑같으면 그냥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 왜냐면 교점이 되게 많으니까. 일치하면 교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식을 풀었던 거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기울기가 똑같고 y절편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평행하려고 한 거였네. 평행하면은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그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연립방정식 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일치할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평행할 때는 해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녀석 하나를 잘못 썼네. 이게 같지 않아야 되는 거지, 기울기가? 네. 기울기 같은 거는 A-분의 A랑 B-분의 B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인데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달라야 되고 기울기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같지 않은 거겠네요.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수직이었을 때는 곱하기니까 이걸 플러스라고 만든 다음에 분자는 AA- 분모는 BB-인데 양변에 BB-를 곱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걸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하게 되면은 x 앞에 꺾기리 곱한 거랑 y 앞에 꺾기리 곱한 녀석의 합은 0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표준형을 이용해서 일반형일 때 위치 관계를 설명했는데 일반형일 때는 일반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공부를 못하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공부를 혹시 못하게 될 아이들 해도 못할 아이들을 위해서 간혹 선생님들 중에 야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표준형의 위치관계로만 하면 되니까 다 이것만 기억해.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거든. 그거는 못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그냥. 표준형은 표준형대로 기억을 해야 되고 일반형은 일반형대로 기억을 해야지만 돼. 다 기억해서 우린 이걸 지금 8개를 가지고 지금 또 문제를 풀려고 하거든. 기억이 될까? 3개가 다 똑같으면은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 그 다음 상수끼리 나누기 한 게 다 똑같으면 일치. 마지막 2개만 다르면 평행.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녀석은 같지 않으면 기울기 같지 않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난다. x 앞에 꺾기리 곱한 것과 y 앞에 꺾기리 곱한 녀석의 합은 0이면 수직.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런 녀석 가지고 시험을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이거 3가지를 제일 많이 출제하긴 하는데 하지만 나머지 모든 녀석을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 산수하겠습니다. 예제 문제가 직선만 그냥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앞에 나머지 정리에 비교해 보자면 되게 쉽습니다. 문제가 지금 2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선에 평행한 선은 이 직선의 기울기만 따가지고 와야 되겠네? 평행하면 기울기가 똑같을 거니까. 하지만 x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찾는 이 직선은 마이너스 3,0을 지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일단 기울기를 가져옵시다. 기울기가 누구죠? x의 값이 지금 이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4만큼 감소하고 있나요? 기울기가 누구죠? 마이너스 2가 기울기군요.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인데 y에서 y를 빼야 되니까 y에서 0을 뺐고요. x에서 마이너스 3을 뺐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첫 번째 거에 답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입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3,4를 지난다고 얘기했고 이 직선과 수직인 선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라고? 수직이 되는 녀석은 기울기가 누굴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이거의 기울기는 2분의 1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기울기가 네, 마이너스 2가 돼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된 거 맞으세요? 내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인 것 같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요. x에서 x좌표 빼려고 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y의 값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되신 거 맞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자, 2개의 선이 평행할 때 문제를 푸세요. 두 번째 거는 두 선이 수직이었을 때 문제를 푸세요. 미지수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평행할 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 두 직선은 일반형인가요? 표준형인가요? 표준형. 네, 두 개의 직선은 표준형이네요. y는 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표준형이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기울기를 같다고 놓겠습니다. y절편 값은 다르다고 놓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m값을 찾고 있습니다. 앞에서 m값을 찾았더니 m값이 누구죠? 근데 둘 중에 누구만 답이란 얘기야? 이것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버리니까 5만 지금 답으로 선택하라는 얘기인가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직선도 일반형이고 두 번째도 일반형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마이너스 1,3에서 수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형이기 때문에 수직일 때는 뭘 만족해야 되는 거야? x 앞에 꺾기리 곱한 녀석과 y 앞에 꺾기리 곱한 녀석의 합이 그래서 a하고 b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자는 3개입니다. 식이 2개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모두 다 이 점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이 점이 교점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두 직선 모두 이 점을 지나고 있는 거겠네? 그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나요? 첫 번째 건데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3의 값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7의 값이 빵인가? 따라서 a의 값은 7입니다. 두 번째 것도 마이너스 1,3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겠습니다. 3 플러스 3b 플러스 c예요? 근데 우리는 a가 7인 거 알고 있지 않나? a가 7이면 b도 7이겠죠? 그럼 b의 값이 7이면 24? 네, c의 값은 마이너스 24네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 맞아? 이해가 되면 조금 속도를 높이고 싶은데 삼각형이 성립하지 않도록 삼각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삼각형이 안 나오도록 a를 설정하세요. 자, 세 개의 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개의 선이 있는데 한 선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선, 두 번째 선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선이네. 세 번째 선만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선을 그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은 기울기의 값이 2가 되면서 y절편의 값이 3이 되는 선인가? 두 번째 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절편이 6인 선인가요? 절편값만 찍어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기울기의 값이 2, 얘는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 근데 세 번째 선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네,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기울기인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선인가요? 0 대입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선이 있는 모양이야. 그런데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리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면 세 개의 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발생하는 거네? 문제 요구한 건 삼각형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삼각형이 안 나오려면은 어떻게 됐을 때 삼각형이 안 나올까? 네, 평행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원래 기울기 2인 선과 평행하는 경우에 선이 하나 있겠네? 이렇게 되면 절대 세 개의 선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a가 누구죠? 네, 이때 a의 값은 기울기가 똑같을 때 a니까 2가 되겠네요. 또 다른 경우는 누가 있는 거죠? 저 그 기울기 뭐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녀석과 평행한 거? 이렇게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하고 평행해도 세 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근데 답이 3개인데 이 문제는? 어떨 때 또 삼각형이 안 나올까? 기존의 두 선과 평행할 때 말고도 삼각형이 안 나올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일까?
그럼 선을 선생님이 움직여볼까? 지금 0, 마이너스를 지나는 선이 있는데 세 선에 의해서 어떨 땐 삼각형 안 나올까? 저기 저기 교점. 아 그러네. 세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은 교점 세 선이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이때는 삼각형이 안 나오는 거네. 그럼 이때 기울기 A가 필요한 거겠네요? 이때 기울기가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이 교점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네. 이 교점 좌표를 알려면은 두 개 연립해서 구하는 건가? 네. 같다고 놨습니다. 2항 했더니 3x, 2항 했더니 3. x는 1인가요? 1 대입했더니 y는 5고요. 되신 거 맞나요? 예. 이때 기울기 구하려고 하는데 x가 한 칸 증가하면 y는 6칸 증가하는 모양이다. 이때 기울기 a는 네. 이거 세 개를 답으로 쓰세요. 두 개만 답으로 쓰면 틀렸다고 채점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수선의 발의 문제로 갔습니다. 지금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수선의 발의 좌표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수선의 발이라는 표현을 아시는 거 맞죠? 좌표 평면상에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인 직선이 있습니다. y절편의 값은 3입니다. 기울기가 2분의 1이어서 대충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x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6일 거고 y절편 값이 3인가요? 네. 기울기가 2분의 1인 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2,1이면 한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의 좌표에서 수선을 그었을 때 직선한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 내린 점의 좌표가 h고 h라는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예. 난 h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나는 어차피 h라고 하는 녀석의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1이라는 점과 h를 지나는 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만 교점으로서의 h를 구해낼 수 있을 테니까. 예. 그래서 수선의 발을 구하라고 한다면 그 수선을 연장한 선을 반드시 구해야지만 돼. 그러면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구라고요? 2분의 1. 그럼 수직이라고 얘기하니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굴까요? 마이너스. 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2고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선을 구해야 되겠다. 그 선을 구하고 있습니다.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그랬더니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네.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 필요한 거죠. 교점이 h입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2분의 1 x 플러스 3이라고 한 녀석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값을 갖다고 놓았습니다. 2항 했더니 2분의 5x 2항 했더니 마이너스 6 네. x라는 점의 좌표는 뭐야? x한테 마이너스 5분의 11을 대입해서 y좌표 구해야 되죠.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5분의 24에서 마이너스 3을 했더니 네. 그래서 h점의 좌표를 답으로 쓰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5분의 12, 5분의 9가 답이네요. 예. 수선의 발을 구하라고 한다면 수선을 연장한 선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에 대해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이름이 뭐라고? 외심. 네.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이름이 외심이었죠? 나 지금 외심 구하고 싶습니다. 점의 좌표가 0,4라고 하는 점이 있고 4,0도 있고 마이너스 2,0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각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수직 이등분선을 3개 그린 다음에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3개 그린 교점하고 2개 그린 교점은 똑같을 거라서 2개만 그려서 교점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먼저 제일 쉬운 녀석은 수직 이등분선 중에 제일 쉬운 녀석은 요거네. 누구야? X는 X는 그러겠네요. 1,0을 지났을 때가 3칸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가 중점이군요. 그때 x는 1이라는 선이 x축과 수직입니다. 한 녀석을 더 구했으면 좋겠는데 요걸 구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요걸 구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수직 이등분한 녀석의 값을 구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A하고 C 사이의 기울기가 누구야? A와 C의 기울기는 누구인가요? X가 4칸 증가하면 Y가 4칸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구죠? 기울기는 1이겠군요. 그때 이 점의 좌표는 누구야? 0,4와 4,0의 중점이니까 누구예요? 네, 2,인가요? 2,1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선이 누구지? y는 x인가? 기울기 1이고 2,1을 지나니까? y는 x면 원점을 지났어야 되는데. 조작. 이 선 원점 지나야 돼. 자,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 요점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누굴까요? 교점이 누구냐고요? x가 1이라는 녀석과 y는 x의 교점은 x한테 1만 대입해서 y를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교점 1,1이죠. 이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이군요. 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녀석으로 가려고 합니다. 항등식과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선생님 지금 항등식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k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써볼게요. 이게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어떨 때 이게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괄호 속에 들어있는 값이 0이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건가요? 요 값도 0이고 요 값도 0이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군요.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x-1 더하기 m 곱하기 y-2라고 한번 써볼게요. 어떨 때 m이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럼 x가 1이어야 되고 y는 2여야 되겠네? 그럼 이게 항등식이 되려면 x는 1이고 y는 2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m값이 뭐가 된지 간에 무조건 등식이 성립하는 거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건 직선이니? 네모는 직선인가? 네. m이라는 녀석이 누군지 모르긴 하지만 1차식이니까 직선이겠네? 네모는 직선인데 네모는 항상 1,2라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인 것 같은데? 네.
네모는 m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x는 1이고 y는 2가 되겠네. m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1,1을 지나겠네. 그 말이 납득이 됐을까? 그럼 방금 했던 거는 되게 단순하게 선생님이 축의 평행한 선을 가지고 설명한 거고, 이 위에 걸 설명하자면 이 위에 있는 녀석의 값은 k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요게 0이어야 되고 요게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방금 전에 했던 표현을 똑같이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 이거 두 개의 교점, 이거 두 개의 교점은 1,2였잖아. 네. x는 1이라는 선과 y는 2라는 선의 교점 자체가 1,2인 거잖아. 네모는 1,2를 지나는 선이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m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그렇다면은 지금 요 녀석의 정체는 이 네모, 새로운 네모의 정체는 이것도 1차식이죠, 차수가. 네. 그럼 네모는 1차식인데, 직선인데, 두 직선의 밑에 있는 동그라미 속에 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네. 아니, 방금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었잖아. 네. 그럼 지금도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선일 거라고, 네모가. 네. 이해된 거 맞아요? 지금 이거는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중이거든?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써있는 꼴이 있어. 문제 이렇게 써있으면 이 속에 직선이 들어있으면 1번 직선, 2번 직선 이렇게 직선들이 일반형으로 들어있으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 나올 거야. 이 전체 식은. 그 말이 납득이 되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 유형, 첫 번째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얘도 빵, 쟤도 빵. 얘도 빵, 쟤도 빵 이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거 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 다시 뭘 하려고 하냐면 네모는 전체식이야. 네모가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모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 해마다 애들한테 얘기해보라면 애들이 말을 잘 못하더라. 선생님이 방금 무슨 말을 했냐면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식은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이 되거든? 그 말 귀로 듣고 뇌로 언어가 잘 전달이 됐을까? 그러면 현주가 네모가 누군지 말해볼까요? 방금 선생님 뭐라고 하디? 정확히 전달이 안 됐나 본데? 아이가 얘기해볼까? 네. 근데 너가 얘기해볼까? 괄호 속에 있는 직선들이 이런 교점을 지나는 직선. 정확히 했어요. 보통 여자애들이 언어적인 표현 능력도 좋은데 이 두 년이 왜 이러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좀 또 뇌로 잘 전달해서 되게 잘 된다? 괄호 플러 요점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요점은 첫 번째는 이런 식을 만나면은 이 괄호 속에 있는 것들이 빵빵이야 이런 거 먼저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단계 하려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는 이 식 네모는 괄호 속에 있는 게 0이라고 놓게 되면은 둘 다 직선인데 첫 번째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직선은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네모가 의미하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을 얘기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이런 선들이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들이죠. 그래서 괄호 플러스 K괄호는 0에 직선들이 들어있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이 네모의 정체입니다. 네모는 괄호 속에 들어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의미합니다. K란 녀석의 값이 특정한 숫자가 되면 K가 뭐 3이었을 때가 요 녀석이고 K가 뭐 1이었을 때는 요 녀석이고 K가 마이너스 5면은 요 녀석이고 K가 달라질 때마다 직선은 정확하게 딱 한 녀석으로 딱 정해지겠네. K 값이 정해지면 직선도 정해질 건데 K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인 상태야. K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말한 게 말로는 똑같이 얘기 못하겠지만 뇌로는 받아들여진 거 맞아? 현주 맞아?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해볼까? 현주야 네모가 뭐라고? 맞아요. 아예도 얘기해볼까? 가로 안 그 교점이 교점을 지나 맞아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걸 갑자기 37번 선생님 37번이었는데 37번도 일어나고 나 졸라 기억력 좋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나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갑자기 내 고등학교 1학년 때 번호가 기억난다. 37번 너 일어나가지고 합집합, 교집합이 뭔지 얘기해봐. 근데 나는 딱 선생님이 되게 잘 보이고 싶었다, 선생님한테. 수업이 며칠 안 돼서 처음 보는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되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방금 전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라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 내가 이해한 거를 이해한 대로 말하라고 하는 건지 나의 언어로 얘기하라는 건지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하라고 하는 건지 어휘 선택에 있어서 갑자기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대뜸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 이 새끼 너 다음날까지 100번씩 써가지고 합집합의 정의, 교집합의 정의, 차집합의 정의, 뭐 여집합의 정의 100번씩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애들 앞에서 개쪽당한 거지. 애들이 저 멍청한 새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선생님은 이 사람이 언어로 얘기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상태였거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다음날 선생님 찾아갔지. 선생님 이름이 강정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선생님 저는요 몰라서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선생님 쓰라니까 썼는데 알지만 선생님이 정확히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는 건지를 그걸 가늠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 그랬더니 무시하더라 그냥. 근데 아무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면 똑같이 말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 뇌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너희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너희의 말로 표현하라는 얘기야.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듣습니다. 자기 언어로 얘기하세요. 자, 방금 무슨 말을 했던 건지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인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눈여겨볼 거는 K값에 관계없이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K값에 관계없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고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에서는 EX, 두 번째에서는 Y, 끝에서는 1이 K가 없는 것들이죠. K가 있는 것들은 K로 묶어주겠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의 값들은 K가 있는 것들인가요? 그때 K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다 빵해야 되는 거죠. 앞에 것도 빵, 뒤에 것도 빵. 단지 꼴랑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란 얘기구만.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항상 이런 점을 지난다고 하는데 그때 A, B의 값은 둘의 교점만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연립하려고 합니다. 위에 걸 2배 하자. 위에 걸 2배 했습니다. 빼려고 합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의 값이 0이고 x의 값은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이면 y의 값은 네, 지금보다 약 2초만 더 빨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때 두 개 값을 곱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선분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뭐 조금 다른 것들도 출제되지만 딱 이렇게 생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종류는 두 가지인데 선분과 만날 때가 있고 A점, B점 사이를 지날 때 문제가 있거든. 선분과 만나는 것과 A, B 사이를 지나는 건 다르거든. 선분과 만나는 문제와 A, B 사이를 지나는 건 답이 조금 차이 날 거야. 자, 첫 번째 직선이 M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나는 거야? M을 지우려면 뭘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데? 3. 네. 이게 항상 지나는 점입니다. 되게 구하기 쉽습니다. 뭘 대입하면 무엇을 집어넣으면 문자가 지워지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때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M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앞에 것도 빵, 뒤에 것도 빵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고 풀면 시간이 소요되니까 뭘 대입하면 이게 날아가는지부터 생각합시다. 그러면 저 직선은 마이너스 1,3을 꼭 지나는 직선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어떤 직선이 y는 a 곱하기 x-2 플러스 3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점을 지나죠? 네, 2,3을 지나겠죠? 포물선이 y의 값은 ax-5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죠? 5,2를 지나는 포물선이겠죠? a를 몰라도 m값을 몰라도 어떤 점을 지나는지 한 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정점 또는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정된 점, 저 점을 피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저 점을 지나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3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선이 있는데 문제 요구한 거는 A점 좌표는 1,0입니다. B점 좌표의 값은 4,2입니다. 선분은 요게 선분입니다. 선분과 만난다는 표현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만나는 건가요? 직선이 A점을 지나도 만나는 건가? 직선이 B점을 지나도 선분 A랑 만나는 거니? 먼저 이때 기울기가 누군지 알아? 말하란 얘기야. 너 직선의 기울기 양을 생각하지 않네. 심각한 문제가 있네. 한 시간에 2번씩이나 그러면은 평상시도 그렇다는 얘긴데? 지금 직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3이라고 말할 때, 왜 양수가 나오지라고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기울기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이때 기울기는 누구야? 네,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x가 5칸 커지면 y는 한 칸 감소하니까요. 그러면 답은 m값의 범위, m이 기울기 아니야? 지금 문제에서? x 앞에 계수 m이 기울기죠? m값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5분의 1 사이를 움직이면은 교점이 존재하는 거죠. 처음부터 a, b하고. 이런 거 맞아요? 그 답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때 기울기 m값의 범위는 선분의 ab하고만 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커나튀면서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쓰겠네. 하지만 A점, B점 사이를 지나는 거는 다른 거지. A점, B점 사이를 지나는 거는 직선이 A점을 지나면은 A, B 사이를 지나는 건가? 이러면 A, B 사이를 지나는 게 아니잖아. B점을 지나도 A, B 사이를 지나는 게 아니죠. A, B 사이를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서 등호만 빼라는 얘기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의미합니다.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의미합니다. 지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녀석과는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첫 번째 풀이는 직접 교점을 구해도 돼. 직접 연립해서 교점 구하고 이거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 찾으면 돼. 그거 한번 해볼까?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2배 했으면 좋겠는데 2배 했더니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2의 값은 빵입니다. 두 개를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5x가 빵인가요? x가 빵일 때 y가 누구죠? 빵, 2분의 3이 교점이군요. 근데 이 선은 기울기가 누구죠? 네, 2항해준 다음에 3으로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인가요? 이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지만 내가 찾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누구야? 내가 찾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이 기울기군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일 겁니다. 그럼 기울기 알고 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y에서 y좌표 뺐고 x에서 x좌표 뺐고 기울기 썼습니다. 따라서 y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인가요? 뭐 답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양변에 2배 준 다음에 이항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괄호 플러스 K괄호는 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중이거든. 괄호 플러스 K괄호는 0이라고 하는 걸 연습 좀 하겠습니다. 괄호 플러스 K괄호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은 괄호 속에 2개의 직선이 들어있으면 2개의 직선이 일반형으로 들어있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을 의미합니다. 여기다가 3x-4y 플러스 6을 일반형인 상태로 집어넣고요. 여기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을 집어넣습니다. 이러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선인데 요게 지금 k 플러스 3x 2k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k 플러스 6인가요? 네.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어떨 때 수직이죠? 일반형으로 썼으니까 수직이 되려면 수직일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 일반형이잖아. x 앞에 것끼리 곱한 녀석과 y 앞에 것끼리 곱한 녀석의 합이 네, 0이었을 때 수직입니다. 2k, 6k, 8k 6하고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10이구나. 맞아? 그럼 k 값은 근데 우리가 찾는 직선은 이거였잖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하는 직선. 그걸 정리한 게 이거였죠. 여기다 k를 대입하면 아까 그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 k 값 대입했습니다. 4분의 3을 대입했더니 첫 번째가 4분의 15? 4분의 3을 대입했더니 두 번째가 뭐라고? 맞아요? 세 번째가 4분의 3을 대입했더니 4를 곱한 다음에 양변을 5로 나누게 하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아까 첫 번째 풀이하고 두 번째 풀이 중에 이 두 번째 풀이를 연습해야 되는 문제거든? 꼭 집에서 문제 풀 때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이거는 지금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우리가 원을 배우지 않았거든?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두 개의 원이 교점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 교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저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지날 수도 있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녀석이 엄청 많은데,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고 한 녀석에 이 속에 첫 번째 원의식이 들어있고 두 번째 원의식이 들어있으면 네모가 의미하는 것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긴 하는데 이 다음 챕터가 이거야. 원의 방정식. 그런데 고3이 되면 기하라는 책에서는 괄호 속에 타원이나 쌍곡선이라고 하는 식을 집어넣어서 두 개의 타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타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이라는 게 직선에서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됩니다. 문제 풀 때 반드시 괄호 플러스 k 괄호는 0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부 학교에서 증명하는 과정에 빈칸 채우기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거든? 하지만 이건 좀 어려운 편입니다.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숫자로 얘기하면 되게 쉬운데 이걸 알파벳으로 얘기해가지고 괜히 어려운 것 뿐이거든? 그래서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줄 알면 되는 건데, 자, 딱 두 가지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x1, y1이라는 점의 좌표를 찍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중이거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런 거리, 이런 거리, 이런 거리 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선발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의 길이입니다. 수선의 발까지 길이를 보통 알파벳으로 거리를 d라고 표현하는데 이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엄청 쉽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분모에는 루트, 분자에는 절대값이 있습니다. 분모의 값에는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을 할 겁니다. x 앞에 거 제곱, y 앞에 거 제곱. 분자의 값에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 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점의 좌표를 대입한 녀석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두 번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있고 또 다른 공식이 뭐가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한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또 한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시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한다면 x 앞의 계수가 똑같고 y 앞의 계수가 똑같으면 x 앞의 계수, y 앞의 계수가 똑같으면 a분의 a, b분의 b는 다 1이기 때문에 평행한 직선인 거죠. 그때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수선의 발과 수선의 발 사이의 길이를 평행한 직선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구할 때는 똑같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됐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됐든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입니다. 둘 다 x 앞에 거, y 앞에 게 똑같습니다.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점을 대입해서 풀었잖아. 이거는 상수항끼리 뺀 걸 사용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외우고 공식에다 숫자를 대입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증명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걸 외워서 숫자 대입한 연습 좀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속에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 분자의 값에는 점을 직선한테 대입하는 거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이 분모의 루트 속에 있는데 분자는 상수항끼리 뺀 차이값을 쓸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현재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44분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인가요? 는요? 네. 거리 재고 있습니다. 원점하고 직선까지 거리 재려고 합니다. 분모는 루트, 분자는 절대값. 루트 속에는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입니다. 분자는 점을 대입해서 왼쪽에 있는 값을 대입만 할 겁니다. 분모가 5인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문제 생겼습니다.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 하려고 봤더니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 아니고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양변에 2배 한 다음에 2항 하면 되겠죠? 양변에 2배 한 다음에 2항 하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했습니다. 분자의 값에는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과 3을 대입했습니다. 누구죠? 따라서 루트 5분의 10입니다. 그래서 2루트 5가 답입니다. 된 거 맞죠? 네. 자, 이렇게 유치한 것들을 풀려고 합니다. 제 1사분면 위에는 A,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A,2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1사분면에 있는데 그럼 A는 양수인 건가? 네. 직선까지 거리가 3이 나옵니다. 양수인 A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는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트 x 앞에 거 y 앞에 거 제곱했습니다. 9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25? 루트 25여서 5라고 썼습니다. A,2를 대입하겠습니다. A,2를 대입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이게 지금 3이 나오려면 분자에 있는 값이 15여야 되나? 네. 그럼 분자가 15가 되는 양수 A가 누구야?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다 찾아내세요. Y축에 있는 점이 문자로 뭐라고 가정할까? 아, 0,B라고 할까? Y축 위에 있으니까 0,B라고 잡았습니다. 0,B에서 직선까지 거리 재려고 합니다. 0,2하고 직선까지 거리. 그 거리가 2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모는 144. 12 x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5 제곱했더니 13? 169니까 분자의 값은 점만 대입하면 되니까 0,b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0,b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1인가요? 이거 등식을 만족하는 b의 값을 구할 건데 지금 b는 양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값 속의 거의 부호는 내 맘대로 바꿔도 되는 거니? 하나만 바꾸면 안 되고 전체 부호를 바꾼 건 똑같습니다. 절대값 3이라는 녀석과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다 똑같죠? 절대값 속의 건 부호를 바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여서 플러스로 바꿔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B의 값이 누구면 일단 등호가 성립하는 것 같아?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그치? 그건 손으로 써야 되겠다. 절대값을 벗길 때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도 하나요? 플러스였을 때는 5이니까 그건 안 썼고요. 마이너스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누구죠? 마이너스 5는 27. 근데 답을 쓰라며. Y축 위는 점의 좌표 뭐라고 답할 거야? 되신 거 맞으신가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문제가 마지막 예제인가요? 네. 작품은 잠깐 그거 하나 더 있어? 평행한 두 개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값이 루트 10이었을 때 AB의 값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직선이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평행하려면은 X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거랑 Y 앞에 꺾기 나누기 한 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X 앞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해봤더니 둘 다 1입니다. 그럼 Y 앞에 숫자도 둘 다 3이어야 되겠네? 그래야지 평행할 테니까 A의 값은 대번 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3이니까 3을 대입해 놓고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재겠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루트 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Y 앞에 거 제곱인가요? 근데 분자의 값은 뭘 쓰라고요? 상수항의 차이값을 쓰라고요? B에서 마이너스 7을 뺐습니다. 이 길이값이 루트 10이었으면 좋겠는데 양변에 루트 10을 곱했습니다. 절대값 B 플러스 7의 값이 10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수 있는 B를 양수값으로 고르라고요? 양수값으로는 3인가요? 그래서 AB를 더했더니 6? 되신 거 맞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총 다해서 10개쯤 아셔야 되거든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총 10개쯤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 문제 보고 갑시다. 선생님은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그림은 이 그림을 사용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A점 좌표하고 B점 좌표를 언급해주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A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B점은 4, 4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점은 원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OAB의 넓이의 값을 직접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밑변값을 AB라고 한다면 책에서는 밑변값을 OA를 밑변값으로 잡고 예제 문제 풀어놨는데 선생님이 밑변값을 AB라고 잡고 풀어보겠습니다. 밑변값을 AB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는 몇이야? X는 한 칸 떨어져 있고 Y는 8칸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X는 한 칸, Y는 8칸이니까 1 더하기 64에서 루트 65죠?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은 밑변값은 잡았으니까 높이값이 누군지 알면 되는 건가?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한 거네? 그럼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생각이야. 기울기 누구야? X가 한 칸 커지면 Y는 8칸 커지는 것 같다. 8. 네, 기울기는 8인가요? 지금 기울기 구하는 속도가 느리면 심각한데? 기울기가 계속 연거푸어서 빨리빨리 대답 많이 주거든? 기울기는 되도록이면 틀리지 말고 빨리빨리 구합시다. 4, 4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때 Y는 8X 마이너스 28.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8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8인가? 원점하고 거리를 재려고 하는데 그게 높이죠. 분모의 값은 8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분자의 값은 빵빵 대입했더니 그럼 높이의 값이 루트 65분의 28이네. 그럼 넓이가 몇이란 얘기야? 넓이는 14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풀지 않습니다. 자, 한 점이 원점입니다. 또 한 점은 3, 마이너스 3입니다.
또 한 점은 4,4입니다. 한 점이 원점이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절대값도 쓸 겁니다. 짝대기는 절대값입니다. 2분의 1은 곱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깥쪽끼리 곱한 녀석, 원점이 이제 쳐다보지 않을 거고 원점이 아닌 점을 쳐다보고 바깥쪽끼리 곱한 게 누구야? 12호. 안쪽끼리 곱하면 누구야? 15. 그 두 개의 숫자의 차이값을 쓰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8이니까 답이 14가 나오나요? 이게 훨씬 빠르죠?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사선식 공식이라도 부릅니다. 근데 선생님이 좀 다르게 설명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입력이 더 잘 되는 설명을 한 거거든 지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가 원점입니다. 점의 좌표가 두 개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2분의 1 절대값, 안쪽끼리 곱한 거는 12. 바깥쪽끼리 곱한 거는 12와 마이너스 3의 차이값을 쓰면 됩니다. 되신 거 맞아요? 네. 하나만 더 설명합니다. 세 점 좌표 중에 원점이 없습니다. 세 점 중에 원점이 없고 다 임의의 점이 원점이 있어야지 방금처럼 계산하거든? 근데 원점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점은 마이너스 2,3, 이 점 좌표는 뭐 5,1? 내 맘대로 아무렇게 막 쓰고 있어 지금. 이 점 좌표는 1, 대충 한 6이라고 해볼까? 자, 이렇게 잡았어 내가 대충.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문제가 구하라 그래. 그러면 이 넓이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값을 평행이동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옮긴다고 한다면 넓이 달라지나? 옮겨도 넓이는 안 달라지는 거지. 그렇다면 옮긴 다음에 푸는 거 어떨까 싶어. 옮기려고 하는데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 나오도록 만들면 좋겠어. 그럼 세 점 중에 누구를 원점으로 만들래? 아무거나 얘기해봐. 마이너스 13. 이걸 원점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x의 값들은 다 똑같이 2를 더해야 될 테고 y의 값은 다 똑같이 3을 빼면 되겠다. 지금부터 x의 값한테 다 2를 더할 거고 y의 값은 30 빼려고요. 그래서 누구라고요? 얘는요. 7, 마이너스. 이제 이 두 점만 쳐다보고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넓이 구했습니다. 2분의 1 절대값. 바깥쪽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 안쪽끼리 곱하면 21인가? 21과 마이너스 6의 차이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방법은 고3 때까지 100번쯤 씁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책에선 이걸 증명하고 앉아있거든? 아, 증명을 포기했구나. 아, 증명했네. 보지 마세요.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드릴 겁니다. 이 증명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집에 가서 숙제. 개념센 2 끝내시고요. 공통수학 2 개념센 끝내시고요. 센 수학 공통수학 1 나머지 정리 끝내오세요. 잘 가세요. 엄마가 하고 가셨어. 네, 잘 가세요.